이상득 증인님, 그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네.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스가 관방장관이 자금 지출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난 것이라 뭐 이런 식으로 밝힌 견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실무협상 당사자 입장으로 볼 때 그 협상 당시에 합의 정신에 준합니까? 아니면은 위배한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증인이시지 저하고 저 토론하러 나오신 분 아니니까. 예, 그강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모른다? 그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합의가 어쨌든 작년 연말에 합의 정신과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부합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배하고 있는지. 이로써 그 10억엔을 그 지불한 걸로 일본 측의 책무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배하는지. 그 전후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지금 좀 두 번째로 소녀성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거는 지난번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배하는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합의에서 작년 발표에서 전혀 거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의 희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무 협상 당시에 접근했던 의견들 그것과 최종적인 합의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까? 오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최종 발표는 그 실무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그 협상의 속도가 한 12번 협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있었고 네. 시간이 계속 소요돼서 지루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연말에 그렇게 급속히 진행될 만큼 충분한 여건들이 내부에 그 성숙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로 작년 연말에 급속하게 협상이 타결된 겁니까? 그것은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작년 그 10월 말 11월 초에 그 3년 반 동안 열리지 못하던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를 우리 측 주도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열릴 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렇게 우리 측 한일중 주도로? 삼국 정상회의는 그 이제 한일 정상회담 별도로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는 저희들이 계속 개최하기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네.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한 이런 그 협상이 진척됐을 텐데 네. 그 연장선에서 한 거다. 그때 이제 한중일 한일중 그런 그 정상 그 회의 결과로 그 계기에 그래서 속도를 탔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동안 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했던. 아니, 얘기를 끌지 마시고요. 그냥 그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증언만 해주시면 돼요. 뭐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것이 갑자기 그 속도를 내어서 타결하는 쪽으로 가게 됐는지. 지지부진해도 일본이 결자 해지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요구했는데 그 대답이 없다가. 아베 총리가 그때 방안을 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가속화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내둘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 좀 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일본 측으로부터 있어져서 이 합의 타결로 갔습니까? 외교협상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 때가 되면 밝혀져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제가 협상에 관여를 그것도 대답 못해. 알고는 있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라고도. 협상에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도 확인하셨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정부의 증인보다는 더 고위급에서. 또 말할 수 없죠. 국장급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저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 직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으신 거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시를 받으시죠? 지시 받고 하시죠?
그 범위 내에서. 지시라기보다는 그리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율을 의견의 거치게 절충이 됩니다. 진행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외교- 컨펌하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피드백이 있죠.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국하고의 협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다시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누구에 의한 지시인가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고요. 어떤 분들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외교부 내에서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기 어렵죠. 그 협상 아니, 과정의 뭐 이건 구체적인 간단한 사항에 거니까.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죠. 아니 양해 못하니까 묻는 건데 뭘 양해해달라고 그럽니까? 그 소녀상 표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의 그 표현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 역진 불가 표현 이런 것들도 일본이 왕왕 합의를 번복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낸 표현이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맞죠? 뭐 비슷하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표현이다. 이건 맞습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협상의 그 내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좀 뭐 얘기한 게 하나도 없는 건데요. 알고는 계시는데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정리하면. 그 다음에 김태현 이사장님. 네. 29명의 의사, 29분의 의사를 재단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40분 계시는데, 네. 12분이 이미 네. 손해배상 네네. 청구를 하셨으니까 네네. 상식적으로 이 12분은 이걸 부정하실 분들인데요. 세 분이 겹쳐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최소한 그 다음에 10분은 면담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이 전부 찬성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합리적 의심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일일이 다 확인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뭐 네. 토론하러 오신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다 만나신 거는 확실한 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실 때 어떤 그 질문을 했고, 네네. 그분들이 어떤 그 대답을 하셨고, 네. 그리고 녹음까지 해놨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는데 왜 못 하시죠? 제가 뵀을 때요. 아시다시피 할머님들의 평균 연령이 90세가 됐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도 네. 제가 의심하는 이유예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3년에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를 열어서 지금까지 저는 그런 얘기 여성 필요 노인만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시간 끌지 선택했습니다. 마시고요. 네네, 하나는 제가 말했을 때 즉각 대답하시는 분은 13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쭉 말했을 때 꼭 이제 듣고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분이고 예. 그다음에는 보호자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눈을 맞추고 눈빛과 제 목소리, 제 자세, 제 제스처 이 오케이. 표정을 보고는 하면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보호자가 어떤 도움을 주셨는가 하면요. 제가 지금 들어보세요, 이제. 네네. 저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나 아니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여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출 안 한다고 보기보다는요, 할머니들을 만나 뵙는 과정에서, 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부실하고 졸속한 과정이었거나 아니면 조작했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사실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출 안 하는 걸로 자꾸 의심이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출해서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본인은 뭐 애매하게 배상적 성격의 치유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애매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그게 배상이란 성격을 부정하셔도 좋고 치유금이란 성격을 강조하시는 것이어도 좋은데 돈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의로 지급되면 법률적으로 배임이에요. 그리고 확인도 안 된 사람에게 지급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말하자면 형사적 책임이 뒷받침돼야 되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무 예, 뭐 쓴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냥 육성으로 그러면 조금 마저 더 하시죠. 예, 그냥 육성으로 조금 더 하시죠. 추가들이 하는 건 아닌데. 좋아요. 그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확인이 돼야 되는 거라고. 네. 근데 왜 확인을 안 해주세요? 저희가 그 면담한 할머니들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다 결국은 확인한 거고요. 제가 녹음했, 감사라는 거는 그렇게 정당하게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부합하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를 염려하는가 하면은요. 저희가 한번 면담 갈 적마다 정말로 조심스럽게 가거든요. 어느 날은 면담을 딱 갔는데 그 집 근처에 그 방송국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내렸어요. 예, 그 정도로 조심스러워서요. 예. 오래전부터 우리 할머니 예, 이인영 의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의 그 명단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있고요. 또 전화번호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재단 쪽에서 접근했거나 아니면은 정부 쪽에서 접근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을 안 그러면은 해주시면 저- 만에 하나 있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확인에 들어가서 재단이나 정부가 발표한 것 같고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재단 모든 사업 중지하시겠어요? 그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제가 면담 과정이라든가 이거는 정말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다 제출하고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라도 확인하는 네. 과정들이 네, 얼마나 네, 있다 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자꾸 네, 숨기니까 이런 그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네, 네. 끝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녀상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겠다. 이게 합의문에 있어요. 네, 네. 그 재단이 이런 그 관련 단체가 되어서 이 관련 단체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그 통로가 될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직 그만둡니다. 제가 이미 신문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소녀상 철거와 재단에 10억엔 들어온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과 또 앞으로도 연결이 되면은 저는 이사장직을 그만둡니다. 정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관리 운영비를 그 보조적으로 지원받는 이런 것들을 시작하셨죠.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성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가 면담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모두 그 10억엔 받은 거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걸로 재단을 운영하거나 무슨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 이렇게 그런 돈이 들어와도 정부로부터 네. 불가피하게 그 지원을 받더라도 네. 일체 정부 자, 이인영 의원님 질의 네, 네, 정리해 그렇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일단 외교부를 상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